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47분. 한재석은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끝난 회의였습니다. 갑자기 취소된 오후 일정 덕분에 생긴 예상치 못한 여유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54세,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남자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도 재석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내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미경은 지난주부터 또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라고 했습니다. 재석이 했던 대답은 잘 다녀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출장이 잦아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요즘은 거의 매주였습니다. 재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결혼 27년 차였습니다. 재석과 미경은 30살에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았습니다. 6달이었습니다. 미경은 당시 무역회사 비서였고 재석은 건설사 재무팀 대리였습니다. 맞선으로 만났고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재석은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도 같은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기는 평범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미경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석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했습니다. 재석은 승진을 거듭했고 미경은 몇 번 이직을 하면서도 꾸준히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외식을 했고 명절엔 재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미경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재석은 그래서 미경이 더 외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외로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었고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평일 오후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재석은 원래 곧장 집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문득 아내의 생일이 지난주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출장 중이라는 핑계로 미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재석은 차를 세우고 익숙한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층 명품관은 조용했습니다. 재석은 여성 향수 코너를 지나 핸드백 매장 앞에 섰습니다. 진열장 안의 가방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격표만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선물용으로요. 아내한테 줄 건데. 재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27년 차였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가격대의 것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선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남성복 코너 쪽 밝은 조명 아래 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재석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출장 중이어야 할 아내가 지금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재석이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미경은 그 남자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숨을 참았습니다. 미경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미경은 집중한 표정으로 매듭을 다듬었습니다. 재석이 27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미경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처럼 편안했습니다. 재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직원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과 남자는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팔에는 새로 산 셔츠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카드였습니다. 재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경이 건넨 카드를 직원이 받아들었습니다.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재석은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카드였습니다. 명의자는 한재석이었습니다. 그가 매달 결제 대금을 내는 카드였습니다. 미경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고 남자와 함께 매장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경이 남자의 팔짱을 끼는 걸 재석은 봤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습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2분 압구정 롯데백화점 본점 남성복 매장 결제 금액이 847영원이었습니다. 재석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한 달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항공사 라운지 이용권이었습니다. 지난 두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호텔, 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재석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16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교하게 쌓여있는 거짓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있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엔 호텔 투숙이었습니다. 신라 호텔, 포시즌스, 그랜드 하얏트였습니다. 재석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평균 500만원 16개월이면 8천만원이었습니다. 재석이 벌어서 재석의 카드로 재석이 모르는 사이에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는 카드사 앱을 끄고 출입국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쳤습니다.
배우자 정보 조회 권한이 있었습니다. 미경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재석은 2년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3년 전 일본 오사카 여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재석도 함께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경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검게 빛났습니다. 강 건너편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거짓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이 넥타이를 매만지던 손길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던 눈빛이 보였습니다. 재석이 한 번도 받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밤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듯하지만 밝은 어조였습니다. 재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일찍 왔네. 그가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나서. 미경은 코트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오늘 오후 백화점에서 입고 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어. 재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응, 피곤하긴 한데 괜찮았어. 날씨가 좀 더웠어. 싱가포르가 원래 그렇긴 하지. 미경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유창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직. 재석이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미경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7년. 그는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재석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재석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공동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잔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재석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모든 내역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계좌 잔액 하나하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재석은 30년 동안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 패턴을 찾는 일, 그는 그 일에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거짓이 있었습니다. 재석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클릭 소리만이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미경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27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재석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진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만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재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봤다며 침대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재석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재석은 인사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재석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재석이 입사 초기만이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혹시 우리 협력업체 중에 인테리어 쪽 있지? 재석이 물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왜요? 명함 좀 구해줄 수 있어. 집 리모델링 좀 알아보려고. 재석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시간 뒤, 재석의 책상 위에 명함 3장이 놓였습니다. 재석은 그중 가장 큰 회사를 골랐습니다. 대표 이름은 강도훈이었습니다. 재석은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 강도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재석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강도훈의 프로필을 읽었습니다. 49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현하나인테리어 대표이사였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상,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등이었습니다. 재석은 회사 연역을 확인했습니다. 창업 15년 차, 직원 수 45명, 연매출 120억 원 규모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재석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점심시간, 재석은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가족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체크인이었습니다. 재석은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그 레스토랑일 것입니다. 재석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에 답장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석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재석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안 가세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거짓말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재석은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재석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7시 20분, 익숙한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강도훈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어제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시 35분,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미경이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로 말아 올렸습니다. 화장은 진했습니다. 재석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은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설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재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외관, 입구, 주차된 차량 번호까지 찍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19:35 청담동 라 베네치아 레스토랑 서미경 도착. 강도훈 19:20 선 도착. 재석은 화면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이 한 번 더 주문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시켰습니다. 9시 40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과 미경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경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도훈의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한남동 쪽이었습니다. 호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재석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미경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재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세 글자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리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옮겼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재석은 지난 1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금액별로 분류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16개월 전 7월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8월부터 레스토랑 빈도가 늘었습니다. 9월 첫 호텔 숙박이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기적이었습니다. 매달 2번 레스토랑과 호텔이었습니다. 11월엔 백화점 쇼핑이 추가됐습니다. 12월엔 해외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내역이 카드에 찍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방콕이었습니다. 출발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재석은 손을 멈췄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경은 재석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또 출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까요?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소박하게 집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재석은 문서 작성을 이어갔습니다. 총 지출 금액은 8,20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 재석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재석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1년 더 지속된다면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공동 통장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미경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재석 명의의 대출 혹은 부동산 담보였습니다. 재석은 등기부등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조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담보 설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공동 명의자였습니다. 재석의 동의 없이도 일정 부분 권리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재석은 메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법무사 상담, 재산 보호 방안 확인.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경은 웃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옷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응, 일 좀 보고 있었어. 재석이 답했습니다. 회식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많이 했어요. 미경의 거짓말은 유창했습니다. 힘들었겠네. 들어가서 쉬어. 재석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일찍 자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경은 재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재석은 미경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8,200만 원, 16개월, 강도훈, 서미경, 크리스마스 이브, 방콕.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재석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계획이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표, 깨끗하게 끝낸다. 방법,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재석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재무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재석은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일단 옆에 두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새벽 2시, 재석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미경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자요. 사랑해요. 재석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두 글자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재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갔습니다. 미경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재석은 서초동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3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석은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의 다크서클이 조금 짙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상담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재석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수상 경력과 성공 사례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것들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성님. 최유나 변호사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재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재석은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50장 분량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재석은 말없이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대조, 호텔 예약 내역, 식당 영수증, 심지어 상대 남성의 신원까지 확인하셨군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를 다뤄왔습니다. 이런 정리는 익숙합니다. 최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재성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만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재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자동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삶, 저마다의 거짓이 있었습니다. 전부입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 변호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요? 강도훈 49세 하나인테리어 대표이사입니다. 기혼자입니다. 재석은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강도훈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최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협력업체 명단에 있더군요. 인사팀에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재석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살폈습니다. 강도훈 씨도 배우자가 있네요. 윤혜진 씨, 46세. 그렇습니다. 결혼 20년 차입니다. 재석이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재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바로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재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부족해지고 말실수를 하고 결국 손해를 봅니다. 최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하거든요. 그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소송 준비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사설 탐정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럼 이혼 조정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재석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경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재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저녁 때 보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재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경기 침체였습니다. 재석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재석의 책상 위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발송이었습니다. 재석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통지서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재석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서류예요? 개인적인 거야. 재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미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재석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재석은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경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연말이라 일이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미경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부본이었습니다. 미경에게 송달될 서류였습니다. 재석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제 이걸 그녀에게 전할까요? 법원에서 직접 송달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까요? 재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송달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깨끗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재석은 강도훈의 회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였고 2층부터 6층까지가 하나인테리어 사무실이었습니다. 재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9시 30분, 강도훈의 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도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재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주세요. 강도훈, 하나인테리어 대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재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없었습니다. 재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재석은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재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재석을 봤습니다. 재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석님, 서미경님,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일어섰습니다. 최 변호사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미경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정실 안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재석과 미경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호텔 예약 내역, 강도훈의 신원 정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신청인 측,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미경님. 조정위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석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미경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소송으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재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12월 첫째 주, 재석은 강도훈의 아내 윤혜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혜진은 재석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46세,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석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재석입니다. 윤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재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카드 내역, 호텔 예약,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16개월치입니다. 재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보면 웃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고.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심했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석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
의심했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윤혜진님,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재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여기 연락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혜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재석은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강도은에게 법원 송달이 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재석은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답니다. 거절하세요. 재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으로 갑니다. 같은 날, 강도은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대표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알게 됐습니다. 거래처들도 알게 됐습니다. 강도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12월 둘째 주 금요일, 혜진은 강도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석은 그 사실을 최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강도은 씨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 소송 준비 중이고 회사 평판도 바닥이래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재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석은 미경과도 몇 번 마주쳤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미경은 매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사라졌습니다.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미경이 재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석 씨, 잠깐만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 없어요. 재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미경 씨, 당신은 16개월 동안 거짓말했어요. 매일매일 제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했어요. 제 돈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공허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재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27년 동안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석은 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경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재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재석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미경은 한 달 전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이 없어서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경의 짐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부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재석이 답했습니다. 강도훈 씨 회사가 어려워졌답니다. 거래처 몇 군데가 계약 취소했대요. 평판 때문에. 그렇군요. 재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윤혜진 씨가 이혼 소송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재산 분할 요구액이 상당하답니다. 강도훈 씨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받고 있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재석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재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트리도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석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7년 전 젊은 재석과 미경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리 폴더를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석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미래였습니다. 빈 폴더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채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재석은 성북동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남아있는 동네였습니다. 재석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1층 상가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재석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증금 3천, 월세 150이요. 내일 계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재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책장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테이블도 몇 개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커피 머신도 하나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서점, 카페, 조용한 공간, 혼자만의 시간. 재석은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재석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재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석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한재석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부장님, 1월 둘째 주에 첫 재판 있어요. 준비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석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1월 둘째 주 화요일,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재석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미경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읽었습니다. 이혼 청구의 소,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재석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 기록, 호텔 예약 내역, 사진, 녹취록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무관심도 일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재석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재석은 27년 동안 미경을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3주 후입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 미경이 불렀습니다. 재석은 멈췄습니다. 뭐예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하세요. 저를 미워해요. 재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요.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석은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2월 첫째 주, 재석은 강도훈의 손해배상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강도훈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주름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도훈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원고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의 60%를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70%는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전액 받겠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 측, 피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액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 납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액 받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석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석 씨. 강도훈이었습니다.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강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도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 말이 뭡니까? 제발 합의해 주십시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강도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재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도훈 씨, 당신은 16개월 동안 제 돈으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기혼자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겠습니다. 재석은 몸을 돌렸습니다. 강도훈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복수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재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강도훈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석의 완전 승소였습니다. 재산 분할 70대 30, 위자료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미경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강도훈의 손해배상도 확정됐습니다. 1억 원 5년 분할 납부였습니다. 재석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폴더를 닫았습니다. 압축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폴더를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서점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재석은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선정, 인테리어 계획, 도서 구성, 운영 시간, 예산 계획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재무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 세우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3월 셋째 주, 재석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30년 근속이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불렀습니다. 재석이 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아직 정년까지 6년 남았는데 퇴직금 생각해봐. 재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재석은 악수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30년치 기억이 작은 상자에 담겼습니다. 4월 첫째 주, 성북동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고요였습니다. 간판은 작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재석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재석이 고른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에세이였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재석이 읽고 싶은 책들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어제 열었습니다. 커피도 파나요? 네, 드시겠어요? 응, 아메리카노 하나. 재석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5명 정도였습니다. 재석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윤을 위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재석은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재석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재석도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27년이라는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녁 6시 재석은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석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계란, 우유, 빵, 야채였습니다. 혼자 먹을 양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미경은 수척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재석 씨, 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석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재석이 답했습니다. 서점 연다고 들었어요. 최 변호사님한테. 네,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잘 됐네요. 행복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도요? 재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요. 재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 조금 가벼워지네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요. 건강하고. 당신도요. 미경은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석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재석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였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석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은 흘렀습니다. 재석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54년을 살았습니다. 27년을 결혼 생활에 썼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평온입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서점 문을 열겠습니다.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삶입니다. 재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 위로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재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